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틀릴 수도 있다는 부정의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는 반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를 항상 반성하는 그런 태도들을 가져야. 자, 여러분 1회 잘 들으셨어요? 네. 조금 어렵긴 하지만 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그럴 것 같죠? 네. 혹시 질문하실까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데요. 네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그 중에서 그 론이 들어간 게 철학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그 책을 그러면 추천해 주신다면 교수님 책. 그러니까 교수님 아니 근데 금방 그 책도 이것도 철학이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말씀하셔서 그러면 철학책이 그러면 아예 없는 건가? 아예 없는 건가? 그거는 아닌. 그래서 저는 그 철학이 그러니까 론이 들어가면 철학이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 철학은 활동이 철학이지 활동의 결과가 철학이 아니다라고 이제 동사다. 이렇게 이런 책들은 다 활동의 결과가 머물러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철학책을 보는 이유는 뭐냐? 철학책을 보는 이유는 그 철학자가 한 말을 숙지하고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철학책을 남길 때 그 저자는 어떤 철학적 활동을 했을까? 어떤 철학적 사유를 했을까? 우리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목적이지 그 사람이 활동을 해서 남긴 결과를 나한테 담는 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알아야 시작이 되는 거지만 아는 데서 끝나면 아니다라는 얘기.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 They say가 철학은 아니다. 그렇게 보면 좀 신랄할 수는 있지만 철학자라고 하는 분들 중에 철학적이지 않은 분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다 철학자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철학을 한다고 하지만 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철학 연구나 철학 해석을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철학 연구나 철학 해석이 철저하지 않으면서 철학을 할 수는 또 없어요. 그렇죠. 거기서 멈춰서가 문제죠. 그렇죠. 자, 여러분 궁금한 눈초리라서 질문을 좀 받고 가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네. 교수님 사실 굉장히 재밌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큼. 감사합니다. 제가 시선이 높으신 것 같아요. 곰곰이 생각해라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게 사실 곰곰이 생각한다는 게 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한 사안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라는 건지 그 방법론을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철학적인 삶을 사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잘 집에서 가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저도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라고 저한테. 그 생각이라는 것이 상당히 힘든 거예요. 생각이라는 게. 왜냐면 우리 지금 머릿속에 헤어진 첫사랑이 생각나고 그다음에 누가 생각나고 하는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 그건 우리가 잡념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죠. 근데 우리는 곰곰이 생각하느냐. 일단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건 정치적인 문제에서 가장 쉽게 나타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정치 집단에서의 어떤 발언 그것을 우리가 옳을 수도 있다고 한 번 정도 생각하느냐. 그러지 않거든요. 그쪽에서 하는 말은 듣지도 않잖아요. 자기가 반대되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하는 태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정치적 신념과 관련되는 거예요. 정해놓고 어떤 신념이 생기면 그 신념에 맞느냐 안 맞느냐만 따지지 그거 반대되는 사람들은 왜 저런 말을 할까 하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신념이나 믿음이나 가치관이 틀릴 수도 있다는 부정의 과정이 꼭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이 부정이 그렇게 힘들어요. 왜냐면 그것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부정되면은 자기가 죽는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반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성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보는 능력이 없으면은 곰곰이 생각하는 일 자체가 출발이 안 되죠. 그걸 좀 유식하게 얘기하면 성찰. 그렇죠. 성찰. 자기 성찰. 예, 성찰. 그러니까 자기를 항상 들여다보고 이게 내가 진짜 이것이 정말 가치 있고 옳은 말인지에 대해서 이게 반성하는 그런 태도들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이 먼저 준비가 돼야 이제부터 곰곰이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준비다. 예,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가진 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동의하지 않거나 혹은 좋아하지 않지만 저희는 왜 저렇게 생각할까? 혹시 저기에도 옳은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한번 그렇죠. 뒤집어서 본다. 예. 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은 굉장히 성숙한 태도고 굉장히 개방적인 태도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사랑이 실천되는 태도고 부처님의 자비심이 실천되는 태도예요. 네. 근데 그거 하려니까. 네.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세상과 세계에 대한 자비심이나 사랑의 태도가 없이 그냥 옳으냐 그르냐, 착하냐 악하냐, 선하냐, 우리 편이냐 남의 편이냐, 내 편이냐 남의 편이냐, 이런 것만 따지는데 습관이 돼 있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을 자기가 진실하게 사는 것 같이 생각을 하고 있는 한 그런 개방적이고 지적인 어떤 생각하는 능력, 이것은 그 배양되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러면 선생님, 이제 처음부터 얘기하신 게 철학이라는 게 이렇게 쉬운 거 아니다. 그리고 생각을 한다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러면 그런 수고를 들여서 우리가 뭘 얻나요? 그런 수고를 얻는 것이 세계를 넓고 깊게 인식하는 능력.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한테 소외되어 있었지만 진실인 세계가 있잖아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진실한 세계였는데 내가 가진 특정한 관념이나 신념 때문에 그것들을 못 봤던 것들 있죠.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사는 영토가 넓어지는 거죠. 주인이 되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점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배하는, 자기가 주인이 되는 네. 이런 인격으로 계속 상승하는 거죠. 그걸 제가 좀 쉽게 풀어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사실 우리가 대부분의 시간을 을로 살아요. 특히 일터에서 내가 갑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시간이 아닌 그냥 오로지 내 시간이고 내 인생에서조차 그게 몸에 박혀가지고 스스로 이렇게 하면 세상에 어떻게 볼까?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신 얘기를 좀 바꾸면 내가 내 인생의 갑으로 사는 거가 가능해진다. 일터에서 을일 수 있는 거는 내 힘으로 어쩌기가 참 힘들다. 근데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노릇하고 갑 노릇하는 거는 가능하다. 예. 네. 훨씬 쉽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뭐 시선이 높아야 통제력이 커진다. 그다음에 철학적으로 살아야 훨씬 더 넓은 세계를 살 수 있다랄지, 내가 내 갑이 될 수 있다랄지, 이런 다양한 얘기들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내일부터 내가 곰곰이 생각해야 되겠다. 오늘까지만 쉬고. 그렇게 해서 곰곰이 생각이 되느냐? 그럼 무엇이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냐? 그럼 어떻게 해야 그럼 시선이 높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하면 시선을 높이냐? 오늘 오후부터는 시선이나 높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것을 다 가능하게 해주는
궁극적인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나인가? 그걸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에겐 무엇이 중요한가? 나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 네. 이것이 자기한테 계속 물어지고 이 인식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우리가 갖고 싶었던 앞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저절로 다 돼요. 이 얘기를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이제 돌아가면 철학은 삶의 무기가 될 수 있는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뭐 통제, 추상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좀 내려와서 구체적으로 내 앞에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길을 찾는데 철학이 어떻게 도움을 주는가?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A를 선택해야 될까? B로 가야 될까? C로 가야 될까? 우리 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뭘 원하는가? 뭘 욕망하는가? 나는 뭐가 중요한 사람인가? 어떤 가치를 쫓는 사람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예. 철학적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런 질문이 이거야 라고 갈팡질팡하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굉장히 훌륭한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응. 그 앞에서 우리가 그 내가 교수 그만둔 이야기를 잠깐 네, 했잖아요. 네. 근데 내 이야기는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좀 재수 없게 들려요. 괜찮아요. 재수 없을게요. 근데 재수 없게 들릴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고 싶은지가 나한테 아주 분명해요. 그것이 아주 분명하다는 것이 나한테 매우 분명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원하는 그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치들이 딱 알고리즘이 짜여져 순서가 매겨져요. 뭐가 더 중요하고 그렇죠. 나중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순서가 다 정해져.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크게 보여도 나한테는 아주 작은 것일 수 있고 네. 다른 사람들이 쓸데없는 것이라고 해도 나한테는 귀한 것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저한테 묻습니다. 그 좋은 교수직을 왜 어떻게 그만뒀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그런 큰 결정을 내렸느냐. 이제 재수 없는 대목 이 대목인데 나한테는 그것이 큰 결정이 아니었다.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예를 들어서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더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나한테 아주 분명할 때 우리가 지적이고 이론적으로 도달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이 다 되더라.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나는 좀 지적이고 싶다. 나는 시선을 높이고 싶다. 나는 좀 통제력이 큰 삶을 살고 싶다. 나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것이 아무리 강렬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자기한테 분명하지 않으면은 이런 일들이 다 잘 안 되더라. 엉켜서. 엉켜 잘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일이든지 하지 않던 거를 할 적에 이제 첫 번째 그 이렇게 돌아가게끔 하는 그 첫 시작이 뭐냐가 이제 중요한데 우리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고 싶으냐. 어렵지만 그 얘기를 조금 풀면 나는 뭘 원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것들이 이제 정해진다는 거죠. 그것이 아까 중요한 말씀, 나에겐 굉장히 중요한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사회에서는 다 그게 중요하다 그러는데 나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이 저는 자기의 그 주인으로 사는 길 같고 제 표현으로 이해하면 자기 인생의 갑노릇을 하는 게 거기서부터 그렇죠.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남들이 중요하다고 말해줘야 그것이 나한테도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네. 생각한달지 네. 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남들이 동의를 안 해주면 내가 잘못 생각했나? 그렇죠. 또 이러기도 하잖아요. 네. 예, 우리는 혹시 약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럼 왜 그렇게 약해지냐? 자기한테 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쉽게 약해지고 내 인생을 다른 사람의 동의에 의해서 구성하려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더라. 말씀을 듣다 보니까 다른 어떤 나라 사람보다 한국인들이 훨씬 더 철학적이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우리는 굉장히 이 좀 집단주의적인 문화예요. 그걸 뭐 단일민족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10명이 있으면 8, 9명은 다 비슷한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한 방향을 가죠. 그래서 내가 그 8, 9이 아니고 내가 소수에 속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참 살기가 힘들어요. 예. 계속해서 불안해요. 내가 내 욕망이 분명하다고 알고 있다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절로 가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안해지고 계속 이거 맞나? 일로 가도 되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뭐 미국 사람 토마스나 저 독일 사람 슈미트나 보다 한국인 홍길동이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훨씬 더 철학적이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훨씬 더 철학적이어야 돼요. 그건 저는 집단 문화가 강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 개인의 독립성이 약하기 때문에 집단 문화가 강해져 버렸다. 둘이 이제 연결되는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이런 어떤 독립성, 그 주체의 독립성 이것을 좀 강화하는데 지금 서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또 하나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독립성.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그 얘기는 잠깐 숨 한번 돌렸다가 다음 시간에 그러시죠. 계속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하겠습니다.